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여기도 진짜 치열합니다. 매일 핫플이에요, 매일. 네, 매일 핫플이에요. 조국 혁신당 후보의 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이 아주 정말 집요합니다. 일단 오늘만 해도 세월호 유족을 만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썼냐면 저에게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를 하라고 하셨다. 아유, 누가 봐도 또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얘기인 거잖아요. 세월호의 아픔을, 그런 약자의 아픔 당신은 모르지 않냐, 이거인 거고. 또 하나, 또 이런 스토리도 오늘 올렸습니다. 이제 세종시장, 창원시장, 대구 동구청장, 대전 또 동구청장, 이런 그 지역에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로 이제 줄줄이 이제 지지 선언하면서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국힘제로의 진심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이렇게 양보해서 줄줄이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했으니까 평택을은 나로 단일화하자, 우리가 다른 지역 다 양보했잖아, 이런 메시지인지, 아니면 우리 평택을도 내가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할 용의가 있어, 이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택을에서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감정도 감정이지만, 네. 선거를 단일화를 안 하면 진다. 근데 이런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돼야 단일화 압박이 세질 텐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후에 뭔가 이게 구도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를테면 황교안, 유이동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여권 후보들에게도 이제 단일화 압박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일화가 이루어질지도 약간은 미지수인데다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는 1, 2등이 뭐 김용남, 조국 김용남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인위적인 단일화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오히려 거꾸로 된 문제 제기가 나올 수가 있고, 제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조국 후보다 제3당이고 제3당의 후보잖아요. 그러면 제3당의 후보처럼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여당의 후보다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국 후보 위상에 잘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공천을 되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후보를 비판한다는 거는 여당 정체성이 흐리거나 없는 후보를 공천했다라고 정청래 대표의 공천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영입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는 얘기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선거 역사상 3당의 후보가 1, 2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적이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네. 예전에 진보정당의 후보들 뭐 권영길 그렇죠. 후보, 심상정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가깝게는 이준석, 전례들이 있는데 누구도 조국 후보처럼 캠페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제3당의 후보지만 사실은 여당의 정체성을 내가 대변하는 후보야. 이런 캠페인은 듣다보다 처음 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보기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김용남 후보 네거티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더 정체성에 그 여당 정체성에 맞는 후보라는 걸 부각시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김용남 후보 개소식하죠. 거기에 지도부가 대거 갈 거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캠페인은? 근데도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내가 김용남보다 더 여당다운 후보야라는 거는 좀 어색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후보의 선거 전략이 뭐냐, 혹은 더 나아가서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후보의 정체성이 뭐냐. 민주당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조국 후보나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이라면 당 해산하고 입당할 테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솔직한 캠페인이죠. 근데 저는 조국 후보를 보면요, 진짜 이상한 캠페인이다 보니까 정말 저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나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스러움에 대한 논쟁을 예속 논쟁 비슷하게 조국 후보가 시작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가훈이 있고 가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안 사람이 저에 대해서 넌 우리 집안 사람답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따끔한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는 신인균의 집 사람 같지가 않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저 아저씨 뭔데? 너희 집스럽지 않니? 이런 거죠.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시든가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아저씨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스러움을 판별사처럼 지금 본인이 서 있는데 뭐 문재인 정권을 본인이 지내왔으니까 무슨 뿌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 뭡니까? 그럼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야죠. 그 뿌리라면은 그래가지고 김용남 입당할 때부터도 야 이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을 영입한다. 그때 잘못을 지적해야죠. 근데 이번에는 전략공천을 한 후원회장까지 지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1도 비판 못해요. 굉장히 전 쪽팔린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스러운 논쟁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코미디지만 거기서도 강자는 또 비판 못해요. 약자만 가지고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좀 쪽팔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좀 우습고 또 하나는 그 네거티브도요 단계가 있어요. 지금 부산도 네거티브 비슷하잖아요. 뭐 인정머리 없다라든지 손 털었다 너무 좀 짜치잖아요. 이건 더 짜치는 게 그건 그래도 현재 진행적인 거를 네거티브 하는 건데 이거는요 과거를 다 파가지고 언제 무슨 발언이 어쨌다 저쨌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관심사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 나무위키 뒤지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당명도 조국 과거당이나 조국 위키당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당명도. 그래서 저는 정말 엉뚱한 일로 캠페인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대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세월호 관련해서는요. 그 진실에 대해서 밝히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 정권에서 5년 했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권의 조 후보가 같이 일익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왜 그때 그럼 진실을 다 못 밝혔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또 세월호 발언을 검증하고 그때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 왜 세월호 기억식에 한 번도 안 갔습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비판 한번 하면서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이 어쨌고 저쨌고 문제 제기를 하면 기준이라도 일관되니까 저분이 그래도 세월호에 대해 진심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안 해요. 저는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도 좀 조국 후보가 본인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좀 봐야 된다. 너무 선택적이다 기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힘제로 하라고 했더니만은 완전히 지금 압도적으로 민주당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민주당원들도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후보가. 자당에 공천을 받은 후보가 그 이제 타당의 후보한테 누가 더 민주당스럽냐 이런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럼 당이 확실하게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이번 주에 있는 김용남 후보 개소식이 아마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아마 거의 갈 예정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조국 대표가 벌이고 있는 저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도.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가 끝나서 설령 조국 후보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당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국 후보의 정치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번에 당선 안 되면 이제 조국은 이제 그걸로 끝이다. 뭐 이런 평론들도 있던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회들이 열릴 수도 있고 이제 그것까지 보고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죠.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선거를 치르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정체성 그 말하자면은 편승하기 혹은 정체성 훔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정체성은 없어요. 우리 정체성은 민주당 노선을 더 충실히 이행하는 거다. 그러면 3당을 왜 합니까? 그러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어야 되고 그냥 조건 없이 합당했어야죠. 지난번에도. 그냥 우리 무조건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정청래 대표나 혹은 지금 원내대표가 누구죠? 한병더 원내대표의 노선을 따르겠다. 그거를 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그렇지도 않을 거고. 왼쪽 운동장 왜냐하면 그 당의 있죠. 대표도 있고 그 당의 원내대표도 있고 그 당의 노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그걸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 지금 이 선거에서는 민주당 의석 한 석 늘어나는 것보다 조국혁신당 의석 한 석이 늘어나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라고 캠페인을 하면 인정. 그건 논쟁이 돼요. 그건 토론이 되고 유권자들한테 비교와 선택의 기준이 되는데 이건 정체성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죠.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을. 그리고 저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보기에도 좀 정말 염치 없는 그 캠페인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근데 들어요. 저는 특이한 게 제가 정의당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정의당에서 만약에 정의당의 후보 혹은 대표가 저런 캠페인을 하면 당내에서 난리 나고 난리 나죠. 선거 못 치러요. 근데 저 당에서는 아무도 항의를 안 해요. 의원도 당원도.
저는 그게 더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안에 있는 일부 의원들은 또 조국 대표를 편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무질서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혼란을 겪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러면 의원 정당 중에서도. 정치가 근간이구나. 희화화 됩니다. 네. 그러잖아요. 네, 정당이 정당 무슨 정치가 의미가 희화화되잖아요. 아니 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보통 저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중 기준을 잘 못 써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중 기준을 쓰면 스스로의 양심이 못 버티고 자기의 논리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중 기준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면은 논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데 조국 후보 같은 분은 논리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해요. 전 저분이 형사법학자인데 법이라는 게 논리잖아요.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그 로직이 어떻게 한 머리 위에 병렬적으로 들어가 있지? 전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적 정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스러움을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가품 검증하는 것도 웃긴 일인데 네. 저 옆집 아저씨가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 불과 1년 전만 해도 조국 혁신당은 창당을 해야 되고 자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죽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민주당스러운 분이 왜 민주당에 안 들어가겠다는 말을 스스로 왜 했습니까?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스스로 제3지대를 열어보겠다라면서 그땐 기회가 보였거든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죠. 기회를 봤는데 이제는 뭐 12석도 날아갈 것 같고 앞으로는 정당 지지율도 안 뜨니까 아 이제는 민주당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민주당스럽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지. 그러니까 저는요 도대체 이게 정당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아니 본인이 어떻게 재작년에 했던 그 창당 정신과 그 이후에 1년 동안 했던 인터뷰를 뽑아보세요. 민주당하고 왜 구획을 그렇게 그으면서 좌안투순이 뭐니 뭐 자기가 다 뱉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표가 급하니까 민주당 표라도 빨리 좀 야금야금 마치 그 뭐게 두더지가 모래 모아오듯이 막 표 좀 모아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과거에 뭐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이런데도 김용남 찍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이라는 민주당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김용남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지금 갖다 놓고 국민의힘 후보 네. 김용남을 심판해야 되라는 식으로 캠페인을 치르니까 네. 와 도대체 진짜 이런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냐. 거기다가 국가대표라고 본인 스스로를 규정을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큰 정치 하시겠다는 분이 어떻게 이런 식의 정치 캠페인을 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는. 이게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 네거티브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반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 효과를 좀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치러야 될 비용이기도 해요. 이분이 어쨌든 그런 정체성 시비에 당연히 걸리지 안 걸리겠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도 있고.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사과한 건 잘했고 네. 필요하면 앞으로 또 사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정체성을 본인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나 구조적으로 조국 후보가 이기기 어려운 선거입니다. 보세요. 거기 당협도 없어요. 그다음에 후보도 혼자 나왔어요. 시장, 구의원, 뭐 시의원, 도의원 다 있는데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 사건들부터 포함해서.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사실은 어려운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남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어서 저렇게 치르는 게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이후에도 당이 지속돼야 되고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가치는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지금 본인 스스로가 뭉개버리고 있어요. 저러면 글쎄요, 저는 선거 진다고 정치가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저러고 네. 지면 그 정말 저는 어려워져요, 이후 정치가.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하는 거죠. 내일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달리 생각해 보면 왜 내일이 없는 정치를 할까? 그럼 조국 혁신당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뭐 어떤 플랫폼? 그냥 본인의 어떤 대권을 위한 플랫폼 내지는 뭐 민주당으로 흡수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정거장? 이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 정체성이라는 거를 불과 자기가 1, 2년 전에 했던 말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당원들이 문제제기 안 하는 거는 저도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고 희한한 광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이제 평택을 선거에 이제 등판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의 속내는 뭘까? 또 해석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국 후보가 인스타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어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기만 할 사람이냐?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도울 사람이냐? 근데 거기에 이제 좋아요를 하트를 꼭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양이가 현재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고양이가 눌렀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눌렀어요. 좋아요. 고양이를 집단으로 기르시는지. 네, 과거에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당시에 그 비난했던 게시물에도 좋아요. 그때 그 트위터 시절이죠. 하트를 좋아요를 눌렀는데 범인 색출, 범인 잡았다, 고양이 사진 올린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고양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좋아요를 그렇게 인스타에서 많이 누르지 않으세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근데 이제 조국 후보 게시물에는 특히 이제 김용남 후보를 이렇게 공개 저격하는 게시물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고, 김용남 후보 자기 당적이 있는 민주당 후보의 게시물에는 좋아요를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니 뭐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니까 할 수 있죠. 다만 그게 조국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문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거기에 반감을 갖는 지지자나 혹은 유권자층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논란이 커지면. 도와주려고 눌렀을까요? 공개될 걸 다 알았을 텐데. 진짜 두 가지 다 있겠죠. 본인이 어쨌든 뭐 김용남 후보한테는 뭐 이게 핏줄이 안 땡기잖아요. 같은 핏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이제 핏줄이 땡긴다 흔히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선거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지지층 내에도 굉장히 예민한 논란이 그렇죠. 오갈 수 있고, 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도 그렇고. 근데 전직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뭐 아주 사실은 작은 의사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크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네.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탄핵이 없었고 당적을 그대로 국민의힘에 보유를 하고 있다,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당의 후보인 박민식 후보가 아니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인스타에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다면. 뭐 비슷한 비유인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자당에 대한 정체성을 뭐 민주당스러움으로 당대표가 팔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반박 안 하니까 이건 정말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팬클럽 사조직이라고 보는 게 전 더 맞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뭐 만약에 그 비판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싫으시면 올바르게 정당 정치에 복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엔 반대죠.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인데 조국 후보를 당을 넘어서 지금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좋아요 누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대전제가 뭐냐? 정당 정치라는 걸 왜 합니까? 정당의 권한도 누리지만 정당의 책임도 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원의 최소한의 의무, 기본적인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의무를 있죠. 다 하니까 당을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뭐냐? 여당의 꿀은 빨고 싶은데 여당의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민주당 유니폼을 입고 민주당 골대에다가 지금 골을 넣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 축구에서도 제가 한국팀 유니폼 입고 있으면 저쪽 일본팀 골대에다가 볼을 차야지, 한국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한국팀 골대에다가 볼을 차면은 이거 자책골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분들이 전형적인 양두구육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양의 머리로 간판으로는 민주당 당적과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네. 속에서 파는 내용은 개고기, 구육, 개고기를 파는 거죠. 그 개고기는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한 애정을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당 정치를 민주당 안에서 전직 대통령이 무너뜨려도 됩니까? 그 저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실명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최강호 의원 같은 분은 조국 후보 영화 찍을 때 옆에 가가지고 민주당에 당적 갖고 있는 네, 분, 또 네. 민주당에서 당직도 하셨던 분인데도 가가지고 막 조국 후보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평시에 그래도 이거는 해당 행위로 문제 삼고 당에서도 이거는 비판받아야 될 점인데 어떻게 선거 시즌에 이렇게 합니까? 전 이거는 정말 뭐 조국혁신당은 제가 관심도 없으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민주당 여당이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 원한다면서요. 근데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그렇게 많아서 후원하실 거면은요, 떳떳하게 하세요. 그냥 민주당적을 버리고 조국혁신당에 들어가세요. 그 당 가서 그 당 후보를 마음껏 응원하세요. 그게 책임과 권한의 행사의 비례성이 맞는 거지. 아니 꿀은 다 여당에서 빨아야 되고 책임은 안 지고 싶고 뭐 하는 겁니까? 야, 이 공감하는 뭐 하는 거예요, 분들이 이게 지금 다 몰려들고 계신가 봐요. 4,600명 넘었습니다. 아니, 문재인 동접자 대통령 이거 지금. 정말 부끄러운 야. 일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조국 네. 혁신당에 가시라니까요. 그게 본인의 지금 정체성과 행동과 일치되잖아요. 왜 네. 국민들 앞에 양두구육 같은 불일치를 줍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저는
그 자기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애정도 있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연장선에서의 의사 표현이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현을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꼭 굳이 하셨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예민한 들고요. 또 게시물이었어요. 아니 네. 그런데다가 네. 그 지난 총선 때 저는 선의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지역의 후보들을 응원하러 나섰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그랬죠. 않았어요. 유일하게 가지 않은 지역구만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선거판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회자된 게 네. 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 전직 대통령이 국가 원로로서 그거 말고도 우리 정치나 혹은 대한민국 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응원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하나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네.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지. 저기 뭐 인스타에 좋아요 누르는 게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늘 그렇죠. 해석이라는 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그게 막 확대 해석이 되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한 가뜩이나 안 그래도 네. 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공격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걸 이제 확대시키고 자연스럽게 선거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진실에도 부합한다고 보는 게 우리는 그 단적인 사람의 단적인 행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우리 인간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 그 유튜브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김어준 씨 소속된 방송국 아닙니까? 근데 김어준 씨가 지금 누구를 노골적으로 지원을 하죠? 조국 후보를 지원한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알고 김어준 씨도 거기에는 뭐 이렇게 숨기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분의 스타일 자체가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뭐 쫄지 마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국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김어준 씨, 그 방송국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튜브를 또 운영해주고 뭐 이게 다 연결되는 게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조국 후보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막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김용남 후보라고 하는 본인의 당의 소속의 후보에 대해서는 네. 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다시 한번 아까 조국 후보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정당 정치의 근본을 무너뜨리시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퇴임 이후에도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분이 자꾸 등장해가지고 당적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좋아요 누르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좀 꼴불견이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현직 그 대통령일 때 나서야 될 때가 참 더 많았을 텐데 나서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하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답답해한 적이 정말 많았잖아요. 야 오늘 네. 밤에 김영남 게시물에도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물타기 하시라. 그 고양이들을 많이 풀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양이를 근데 고양이들이 많이. 자꾸 그 조국 후보 쪽으로만 누르러 가니까 내 마음의 고양이가 김용남을 좀 눌러야 되는데 안 누릅니다. 절대. 신인규 인스타에 가서도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슈 전파사도 좀 예.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네. 많이 물타기 하시라. 네. 자 그리고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눈빛이 돌아왔어요. 그 부흥의 발성이 돌아오고 이걸 근데 장동혁 대표에게 이렇게 다시 에너지를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이게 사실 이거 조작 기소 특검으로 시작된 이제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부르잖아요. 야당에서는 이제 공소 취소 논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여의도 밖을 이거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 여파가 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특히 이 공소 취소 문제가 조작 기소 특검 문제가 이 선거판에 좀 앞으로도 더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 장동혁 대표를 좀 길을 살려주는 것에 그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고요. 네. 영남 지역의 선거 공기가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한번 끊었습니다. 근데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슈에 대한 태도들이 어정쩡해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의 스피커들이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 관련된 그 논란이 나오면 확실히 끊어야 된다. 그거 그대로 안 간다. 그리고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어쨌든 법안이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됐지만 순리대로 네.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 순리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네. 그거 가지고 논란거리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약간 이제 그동안에 움츠려들어 있다가 길을 슬슬 피고 있어요. 네. 요즘 개소식 계속 다니잖아요. 네. 근데 개소식 그렇게 막
옥내에서 그 실내에서 하는 개소식에서 뭘 그렇게 눈에 힘을 주고 막 밖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목청을 네, 높이고 네. 게다가 내용도 너무 구려요. 무슨 뭐 김정은의 대변인이 일단 언제적 색깔론을 네.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근데 저게 효과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정도에만 그 장동혁 대표 오는 거를 그냥 후보들이 용인하는 거지. 아니 어제 남양주 시장 후보가 네, 주광덕 후보. 이선 후퇴 안 하면 나 후보 등록 안 네. 하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도권은 냉랭하고 오세훈 시장도 후보도, 오지 마라. 네, 네. 안 부른다. 마음은 고맙지만 네. 필요 없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추풍령을 못 넘는다.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근데 그 밑에 다 갔잖아. 이제 더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후보들도 개소식 한 번이지. 네. 박형준 시장이 유세 때 장동혁 후보 아이고, 대표 부르고 네, 싶겠어요? 네. 그건 역효과 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매달릴 데 없는 박민식 후보 정도 빼놓고는 없다. 근데 장동혁 대표 부산 북구에 나타나면 네. 그거는 하정우 후보나 한동훈 후보 좋은 일 시켜주는 거죠. 제가 보기에 변한 건 없고 네. 다만 본인이 이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영남에서 몇 개 더 건져. 애초에 15대 1이었다가 1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면은 봐라.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 내 덕분이다. 아, 내 덕분이다. 이러고 이제 안 물러나고 뭉갤 수는 있는데, 아니 정치가 뭐 그렇게 단순합니까? 쉽지 네. 않아요. 네. 그리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부산 지역 많이 돌고 뭐 대구 가고 이렇게 했는데 평택 을 지역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핫한 지역구니까 거기도 와서 유이동 후보를 아이고. 한번 또 전폭적으로 지지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유이동 후보가 싫어요를 들은다.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 있는 데만 다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뭐 평택 을 정도밖에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요즘 광복 행보를 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이 맞나요? 네. 그럼 그것도 당적과 이게 또 불일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방미 논란 이후에 네. 장동혁 대표의 좀 길을 살려준 게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된 내용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어떤 면을 봐야 되냐면 이번에 부산 북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굉장히 이강으로 지금 분류되는 조사가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두 번 더 봐야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됐는데 또 그때 기간이 하필이면 장동혁 대표가 싸돌아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산 북구 민심에도 뭐 한동훈 후보가 더 특별하게 뭘 잘한 건 별로 없는데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도 가고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부산 북구의 민심에 저는 악영향을 줘서 오히려 그 표심들이 저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흡수됐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장동혁 대표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어느 지역에서 좀 뛰고 있는 후보라도 아마 속은 지금 타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좀 오지 말기를 바라는 후보가 다시 한번 박미 것이다. 어게인, 박미를 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미국에 가 있는 게 낫겠다 그런 네.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댓글창뿐만 아니라 슈퍼챗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은하수를님이 이재미 후 이렇게 안쓰러운 후보 처음 봅니다. 김용남 후보 꼭 당선되세요. 민주당이면 이재미 김용남을 뽑아야죠. 남겨주셨고요. 또 순두부님이 서울시장 너무 중요한데 왜 저러는 거예요? 캠프가 무능한 거임? 아니란 거임? 이러다 오세훈이 또 되는 거 아닌지 어디 갔죠? 네. 오세훈이 또 되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서울시민 속 터져 죽습니다. 오세훈은 수사받아야 하잖아요. 남겨주셨고 해피님이 정경심 판결문이 조국 내 가족 면면을 다 말해주던데요. 판결문 다 퍼날라주세요. 주민주님이 문조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도우 6402님이 조국 나들수록 민주당의 서울 경기도에 안 좋아요. 잊혀져야 돼요. 조국은 제발 경기도 서울 선거판에 안 좋아요. 강조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김준희님이 문조털레유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유구무원 할랍니다. 김용남 후보 평택을에 반드시 당선되길 바랍니다. 응원 남겨주셨고요. 오늘 정치 감다살 동접자 최고 기록 경신했습니다. 저희 그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표현이 조국이라는 표현인데 48조국 넘었다고. 네, 4,800명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 주도 많이 찾아주시고